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프로그램인 K랩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쯤에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현재 지금 저 촬영은 2020년에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게 이제 0903이네요. 19년도 요거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 미리 저장했으니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보면 이제 자기가 저장한 위치에 이런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보통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진행을 이게 쭉 다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그냥 화면을 좀 짧게 추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에 동의하시고 설치 위치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하면 이제 C 드라이브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고가 쭉 지나가고 지금 C 드라이브에 K랩이라는 폴더 속에 뭔가를 열심히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실행하는 파일들이고 거기에 설치가 되니까 드라이브를 C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은 화면 오래 걸리니까 잠깐 정지했다가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네요.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넌 처리 가고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버전 써 있죠. 이후로 이제 2020년 버전이 또 나올 거예요. 나와서 다시 설치하셔도 되고 다시 설치하실 때는 똑같죠.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행 누르고 한 번도 깔려있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데 이미 한 번 깔려있잖아요. 오래된 게 깔려있으면 새 버전 받으실 때는 재설치를 그냥 바로 누르시면 돼요. 뭐 제거하고 설치하실 필요 없이 재설치 누르면 바로 윗 버전으로 다시 바꿔서 끼워질 거니까 그 정도는 취소할게요. 이 최신 버전이니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본인이 선택한 공부하는 급수에 따라서 보이는 메뉴들이 달라요. 가장 센 걸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면 회사가 아무것도 없겠죠. 정전에 뭔가 연습하신 분은 회사가 있을 거고 없으면 곧바로 이제 회사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회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샘플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2020년 회사명은 샘플 하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회계 2급은 개인, 그 위로는 다 법인. 그래서 가장 꼭대기 거를 써볼게요. 기수는 그냥 임의로 2020년 엔터 1월 1일 엔터 이렇게 줄게요. 하고 닫으면 여기에 이제 회사가 보이는 거예요. 최초로 회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가장 꼭대기 급수니까 뭐 회계관리, 부가가치, 원천징수, 법인조정 이렇게 다 보이는 거고 개인조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은 급수는 재무회계만 보이고 그 위에는 부가세 일부가 보이고 그 위에는 부가세 전체가 보이고 그 위로는 원천징수 연말정산이 보이고 그 위로는 법인조정까지가 자격시험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회사를 2020번을 만들었죠. 데이터를 이런 분도 있겠죠.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PC를 쓰는 게 아니고 웨이트 지금 보통은 데스크를 쓸 텐데 나는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데이터를 집에다 저장을 하겠죠. 집에 PC에다가 그리고 다른데 뭐 학원에 가서 또는 뭐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는 C 드라이브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시작할 때 여기 드라이브 있죠. 이 드라이브가 뭘 의미하냐면 너 이제 작업할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할 거니? 프로그램은 C에 당연히 깔리는 거고 옮기면 안 되고 위치를 이제 작업한 데이터를 C 드라이브에다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집에 있는 이 PC를 쓰지 않고 노트북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노트북은 똑같은 거구나.
집 PC하고 또 다른 장소에 PC를 옮겨서 작업하고 싶으면 이 드라이브를 C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USB를 꽂고 여기 USB 장치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USB가 꽂혀 있으면 이 PC는 드라이브가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PC 자체가 C 드라이브도 있고 D 드라이브 있는데 너 작업을 어디다 할래? 난 C 드라이브 용량이 한계가 있으면 D를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옮겨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꽂으면 USB 폴더가 보일 거예요. 이 USB 폴더를 선택하고 작업을 해서 이 USB를 뽑아. 다른 장소에 가서 또 USB를 꽂아. 그래서 그 USB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그 장소에도 프로그램은 깔려 있어야 되겠죠. 깔려서 있는 그 PC에 다시 꽂으면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를 열면 여기까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깔릴 거냐면, 자, 우리 아까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보면 K랩 속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고, 이건 이제 프로그램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C를 아닌 다른 장소에다 깔면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눌러보면 뭐가 하나 생겨 있죠. 이거야, 이거. 요게 지금 내가 작업한 회사야. 내가 C 드라이브에다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데이터를. 어디에? K랩이라는 폴더에. 그래서 K랩 속에, K랩이라는 폴더 속에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면 101번이라는 회사가 생길 거고 102번이라는 회사가 생길 거고, 그래서 USB를 꽂으면 이게 통째로 이제 움직여 다니는 거고, USB를 꽂으면 여기가 USB 폴더에 똑같은 위치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C에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USB를 옮겨 다니면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그럼 이거를 압축해서 메일로 보냈다가 그쪽에서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설치할 때 이렇게 할 거거든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너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딘데 여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폴더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예 이동 장치 자체를 C가 아닌 USB를 꽂아가지고 왔다 갔다 뺐다 넣었다 할 거냐, 아니면 C 드라이브 썼는데 그 데이터를 어딘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압축해서, 압축을 안 하면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압축해서 위에 올렸다가 다시 다운받고 여기다 집어넣고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설치하는 요령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샘플로. 이미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또 만들고 싶으면 그 회사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나 101번 만들 거야. 101번 하고 법인이고 사용하겠다. 11기 2020년 1월 1일 이렇게 1월 1일인데 1월 1일 이렇게 하고 닫으면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잖아요. 회사 바꿀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회사를 바꿔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101번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K랩 데이터베이스 속에 K랩이란 폴더 속에 이게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다른 데로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그걸 메일로 올렸다가 다운받고 풀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또 하나, 회사를 이런 상황이 돼요. 밖에서 뭔가를 가져왔죠. 저 폴더에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삭제했다고 회사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서 압축을 받아가지고 2020이라는 데이터를 옮겨왔다. 그래서 이 K랩 데이터베이스 속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데이터를. 이게 이제 학습용 데이터 설치하는 방법 똑같아요. 여기다 넣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아무것도 안 보여. 응? 데이터가 들어왔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집어넣어서 뭘 하시면 되냐면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시면 저 아까 그 폴더 속에 회사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거꾸로 회사를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살아있잖아. 다시 누르면 다시 살아나요. 깨끗하게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거꾸로 저기 들어가서 여기 탐색기에 있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이 K랩 데이터베이스 속에 이 폴더를 삭제해야 되는 거지.
삭제해 볼게요. 깨끗하게 지워지나 봅시다. 프로그램 끄고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막 꺼버리면 안 된 거니까 종료하고 이 지우고 싶어요. 지울게요. 이런 삭제. 살릴 때면 여기다 집어넣고 재생성.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다 놓고 삭제가 안 보인다. 삭제. 자, 이렇게 해야 데이터가 깨끗이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 보면 회사는 살아있지만 간판만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코드 재생성을 이렇게 눌러주면 회사가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전에는 자동 실행하는 파일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됐는데 이제는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실행 파일들을 올리는 게 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여기 버튼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회사의 이름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새로 만드는 방법, 옮기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버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재설치를 시작하시면 되겠네요.